우리 혹시 저번 시간에 풀었던 그 7문제인가 9문제 있었던 프린트 기억하시죠? 그건 좀 괜찮으셨어요? 어땠어요? 뭐 안 풀어본 사람 있어요, 혹시? 몇 번? 5번? 안 풀어봤어? 안 푸는 게 숙제였어? 아니지? 풀어라 그러지 않았어? 그치? 괜찮았어요? 뭐예요? 그 반응은? 뭐, 안 괜찮다 뭐 이거예요? 안 괜찮아?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번호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혹시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잘 안 되는 거?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얘기해 주세요. 몇 번? 6번. 그 다음 또? 안 들려요. 8번. 네. 그 다음 또? 5번.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늘 좀 반문을 많이 할 수 있어. 약간 그 청각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 그치? 졸려서 그래. 그치? 그 다음 또? 1번. 오케이. 됐어요? 괜찮아? 제가 무조건 늦어도 오늘 새벽 2시까지 할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주말에 공부해. 알았지? 나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막 영상 촬영하고 막 이러는데, 그냥, 내 동영상이 그냥 카톡에 그냥 이제 이렇게 떠다니는 상태로 그냥 끝나면은 나 되게 슬퍼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기 모르는 번호는 빨리빨리 쳐냅시다. 알았지? 그리고 얻어갈 거 얻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접선의 방정식부터 해가지고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혹시 늦게 들어온 친구들은 저거 얼른 가져갑시다. 오늘 할 거는 사실은 내용은 진짜 쉬워. 사실 도함수 활용에서 가장 쉬운 파트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 근데 약간 요즘 수능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가 솔직히 말하면 진짜 쉬운 5번, 6번 이렇게 위치하거나 또는 사실은 접방은 그냥 찌끄레기고 뭐 극대극소랑 함수와 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막 조사해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제 좀 레파토리가 2개로 나뉘어졌다면 요즘의 트렌드는 10번, 11번의 접방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알 것 같은데 순간 식이 잘 안 세워져가지고 말린다던가 또는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가 이제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를 좀 잘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식만 냅다 갈겨가지고 풀어가지고 틀리는 경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이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는지를 다시 복습하지만 일단 우리가 9번, 10번의 문제들이 요즘 어떤 트렌드로 나오고 있는지도 같이 보면서 조금 난이도 있는 식도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만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너네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는 말이 나오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접선 나오면 가장 기준이 되는 녀석이 하나거든요. 누구게? 접점. 무조건 접선에서의 주인공은 접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내가 접점이라는 친구부터 조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접점을 문제에서 대놓고 주는 경우가 있고 대놓고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쵸?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접점을 주게 됐을 때는 솔직히 너무 식을 세우기가 쉬워요. 접점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곡선에서 이 t, ft라는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은 당연히 t에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줘야 되니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 t에서의 미분계수를 기울기로 갖고 그 다음 t, ft를 지나는 직선은 x에서 t 빼주시고 그리고 함수값 ft 더해주면 된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접점 주면은 솔직히 소 이지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됐지? 그런데 접점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 자, 접점을 주지 않았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접점을 세워야 돼. 접점을 주지 않으면 세워야 돼. 문제에서 접점을 줬을 때는 1,3에서 접하는 접선
구해줘.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점을 주지만 접점을 주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먼저 뭘 해줘야 된다? 접점을 그냥 세우는 거야. 그래서 접점은 보통 이렇게 세워요. 그냥 T, FT라고 해서 문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는 접점을 주지 않고 기울기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곡선 fx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해줘. 뭐 이런 식으로. 곡선 gx랑 접하면서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0인 접선을 구해줘.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기울기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값을 줬다라는 소리잖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제시했을 때는 f't라는 친구가 문제에서 주신 그 기울기 값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서 누구 구해주면 돼? t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접점 구해졌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울기를 안 제시하고 접선이 지나는 한 점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 예컨대 이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내가 0,0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이런 접선 하나를 구해주고 싶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치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0,0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는 했지만 이 0,0이 접점이에요? 니네 눈에 이 점이 접점이야? 아니지. 그럼 접점 안 줬지. 그러면은 뭐 하라고? T, FT를 세워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접점 좌표를 내가 T, FT라고 세우자. 이게 항상 1순위야.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을 세워주시면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0,0과 T, FT의 평균 변화율 맞죠? 그런데 그 평균 변화율 값이 T에서의 뭐랑 똑같은 거야? 미분계수 값과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됐나요? 이 직선은 두 점을 지나니까 얘와 얘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 자체에서의 무슨 값과 같아야 돼? 미분계수 값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접선이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 바로 어떻게 세울 거냐면 얘네 둘의 평균 변화를 셀 겁니다. 그래서 t-0분의 ft-f0, 0이라고 세울게요. 0,0이라고 잡았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이 친구가 뭐랑 똑같다? t에서의 미분계수 값과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된다고요. 자, 됐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fx랑 접해야 된다라고 하면 a, b랑 t, ft의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가 t에서의 미분계수 값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가 a, b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씩 세울 겁니다. 뭐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우는 친구들도 있지. y는 f'(t) x-a 더하기 b라고 세워주시고 나서 뭐 문제를 푸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어머. 이렇게 졸린 거죠. 그렇지?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문제에서 a, b를 줬으니까 대입을 해가지고 푸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알아. 그런데 사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세우는 게 훨씬 계산이 줄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걸로 우리는 가겠습니다. 제 말 이해됐죠? 평균 변화율과 그 점 자체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서로 같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요거부터 하나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조금 어려운 게 있거든?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이제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로 넘어가가지고 몇 번 문제 한번 볼 거냐면요. 잠깐만요. 조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9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9번 문제 잠깐만 20초 동안 그냥 문제 읽을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읽어봤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하나 쳐야 될 거 있어요. 2,3에다가 밑줄 칩시다. 자, 우리
수학 선생님들, 이거 출제하시는 수학 선생님들은 진짜 친절해요. 만약에 2,3이 접점이라면 곡선 위에 fx라는 곡선 위에 점 2,3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2,3 앞에 곡선 위에 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저 점은 절대로 접점이 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곡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가 있고 2,3이라는 친구는 요 바깥에 있는 점인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곡선 위에 있지 않으면 곡선 위에 있다라는 말을 빼고요. 곡선 위에 있으면 무조건 곡선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알았죠? 예외 없어요. 수능에서는. 그게 출제 원리이기 때문에. 쌤도 모의고사를 그동안 만들어 왔었잖아. 선생님 강사는 그렇게 경력이 길지 않아요. 선생님 그동안 이제 신사고, 뭐 능률 이런 데에서 이제 선생님은 교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서 그 수능 수학 출제 방식 자체가 아예 그냥 그 있거든요. 그 바이블로 다 있어요. 책으로. 그래서 그 책을 다 보고 모의고사를 만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항상 출제 되는 그 문장 자체가 항상 그렇게 내라고 얘기가 돼 있어. 국가적으로. 알았죠? 그래서 2,3 앞에 저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었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접선을 그어줄 건데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접점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점 좌표를 그냥 t, ft라고 세워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지금. 2개 그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또 아이들이 뭘 실수하냐면 접선을 2개 그었었다라는 소리니까 접점 좌표를 2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아니야. 그냥 무조건 접점 좌표는 t, ft라고 세우고 그냥 끝내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세워볼게요. 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기울기가 t에서의 미분계수값과 서로 같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식 세워볼게. t에서 2 빼주시고, 그 다음에 ft에서 3 빼주시고, 자,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t에서의 미분계수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f'(t)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f'(t라는 친구 구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 얘 미분해서 t 넣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넣어줄 거야. 자, 얘 미분해서 t 넣어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이렇게 세워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ft라는 친구는 여기다가 그냥 t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t 넣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식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5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 이제 t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항해가지고 당연히 2차 방정식 풀어주면 t 값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넘길게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5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죄송해요. 오늘 난리가 났네요. 플러스 8t 어디로 갑니까?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8 됐니? 그러면은 t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죠. t값이 2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접점이 2개 나왔다는 소리라서 접선이 2개 만들어진 거야. 이해돼? 즉 접선이 2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접점 좌표 2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그냥 접점 좌표는 무조건 t, ft라고 두되 그 t값이 2개 나올 거야 이 소린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t값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산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t는 1이거나 3이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접점의 좌표는 1, 그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y값 나오시겠죠? 얼마가 되실 거냐면 1. 자, 그 다음에 3, 그 다음 이 친구는 마이너스 9에서 12 더해주고 빼기 2 했으니까 여기도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접점 좌표 2개 나왔으니까 얘네들 사이 거리 구해주면 끝. 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 이해했으면 분명히 10번 풀 수 있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10번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것까지 풀면 이제 한 6번, 7번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난이도를 높여야죠. 그쵸? 그래서 난이도를 이제 높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접선 문제가요. 이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곡선과 직선 자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묻게 돼. 그래가지고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조금 미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특히나 이제 접선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곡선이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3차 함수가 좀 가장 많이 나오잖아. 수투 문제에서.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는 조금 미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와 직선 그리고 실근의 관계. 이거 미리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 문제를 어디다가 조금 필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냐면요. 몇 번과 연계되는 문제냐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버벅이죠? 그쵸. 17번. 17번에 제가 공간을 조금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좀 필기 하나 시킬게요. 알았죠? 자,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들아 3차 함수 하나 대충 그릴게요. 3차 함수 하나를 딱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3차 함수랑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직선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직선을 대충 하나 이렇게 띠 그려볼게요. 됐죠? 보통 3차 함수랑 직선은 세 점에서 만나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는 3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니까 세 실근 보이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3차 함수랑 직선의 세 실근합은 항상 유지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항상 유지. 일단 써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직선 하나를 그었을 때 그때 만나는 세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제가 또 다른 직선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또 다른 직선 하나를 그려주시면은 또 다른 직선과의 세 실근 보이시죠? 이 친구는 제가 라지 A, 라지 B, 이거 아니죠. 진짜 왜 그래. 자,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C,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과 3차 함수의 세 실근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인데 그 다음 또 다른 직선과 3차 함수의 세 실근합은 라지 A, 라지 B, 라지 C죠? 그런데 이 각각의 친구들의 세 합은 서로 어떻다? 항상 똑같다. 라는 성질을 꼭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처음이시라면 모르시면 안 되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설명할 수 있어야지. 아는 친구는. 왜 그래요? 왜 3차 함수랑 직선은 항상 세근의 합이 항상 일정해? 그렇지. 자, 봐봐. 우리 3차 함수가요. 제가 식 하나만 세워볼게.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제가 3차 함수 식 하나 세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을 제가 mx 더하기 n이라고 한번 식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실근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방정식 푸는 거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 거니까 이제 이 친구를 이항해주고 싶은 거 맞지? 괜찮죠? 자, 그런데 봐봐. 이제 필기 안 할 거야. 잘 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했다고 쳐. 이항을 해도 A랑 B는 영향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죠. 내가 어떤 직선을 그어도 이 직선 이항시키면 C랑 D 값만 바뀌는 거지 A랑 B는 절대 안 바뀌지.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직선을 어떻게 그려주더라도 어차피 A랑 B는 자리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숫자 안 바뀌지. 그럼 세 실근합은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로 유지돼? 안 유지돼? 유지돼요.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실근의 합은 최고차항 개수 분의 이차항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3차 함수가 직선이랑 이렇게 접하면서 다시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구조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도 세실근 합은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치? 직선은 어차피 mx 더하기 n이라는 1차식으로 표현되니까 이항시켜줘도 a랑 b는 영향 안 받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세실근으로 안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몇 점에서 만나고 있는 게 보여? 2점에서 만나고 있는 걸로 보이지? 세실근으로 안 보이잖아. 근데 세실근 합이 유지되기 때문에 세실근 합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중근 가진다는 소리인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A라는 친구가 사실상 2개 있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접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당연히 뚫었으니까 그냥 한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됐나요? 엄청 중요해,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쓸 수가 없냐면 삼참수랑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세실근 합이 항상 유지된다라는 것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얘는 세실근이 아니거든요. 얘는 한 실근과 나머지 두 근은 표현될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두 허근이에요. 이해돼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의 합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실근이라는 게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이런 개형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세실근 합이 유지된다라는 거. 됐나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7번에다가 옆에 적으라 그랬죠. 그치? 왜냐면 17번 문제를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면 졸라 쉬워. 그냥 바로 답이 나와.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 그럼 조금 돌아가서 풀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직선과 그 다음에 곡선의 위치 관계 보니까 세실근 합이 유지된다라는 친구를 써줄 수 있는 상태야, 없는 상태야? 쓸 수 있는 상태예요. 자, 됐죠? 자, 그럼 17번 문제 바로 우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 번만 읽어볼 시간 드리고 바로 설명할게요. 자, 문제 읽었어요? 자, 문제 읽었어요?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우리 17번 문제에서 0, 마사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면 그때 너랑 너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라고 묻는 문제예요. 1, 마이너스 4야? 0, 마사가 아니고? 어떻게 1이 0으로 보일까요? 그치? 제가 보통 아이들에게 문제 잘못 읽으면 안과 가라 그러거든요. 제가 안과를 가야 되겠네. 그치? 1, 마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학 허수들은 어떻게 푸냐면 1, 마사라는 접점을 줬네. 1, 마사라는 점에서 접선을 구하자. 접선 구해. 자, 접선 구해가지고 나 이제 B를 찾아야 되니까 3참수랑 이 직선이 만나는 또 다른 한 점을 구하자. 라고 해가지고 너랑 너 사이 거리 구해서 끝내는 게 수학 허수들이야. 근데 원래 그렇게 풀어요. 그 정석이야. 맞아. 하지만 수학 허수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 세실근 합이 항상 유지된다 그랬죠? 자, 요 친구의 근을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세실근 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는 접했으니까 1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뚫었으니까 근 몇 개 있는 거예요? 1개. 됐지? 이해돼? 이게 세근의 합이야. 근데 세근의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최고 참계수는 1이고요. 이 참계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세근의 합은 0이야. 됐지?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야. 자, 그냥 이 점 나와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당연히 y좌표는 뭐야?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만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8 더하기 10 해주면 되니까 2, 끝! 그래서 너랑 너 사이 거리 구해주는 게 수학, 이제 보수. 자, 무슨 소린지 이해됐어? 내가 접선 구해가지고 3차 방정식 풀려면은 시간 걸리잖아.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이니까 너네 둘 사이 거리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27번 문제가 예전에 나온 문제야. 2012년. 2012년. 쌤 수능 볼 때야. 그치? 쌤 수능 볼 때 6월 17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5번, 6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 난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18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문제 되게 어려워요. 자, 문제 되게 어려운데 설명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우리 오늘 꼼꼼하게 학습할 거고, 19번 문제 여러분들 숫자 바꿔놨으니까 한번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18번 문제를 차분히 읽어보고 문제가 뭘 말하고 있는 상황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알았죠? 항상 접선 문제는요, 쉬우면 완전 쉽지만 어려우면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프를 조금 파악하면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오는 그 문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 문제 읽어봤죠? 지금 아침인데 20번짜리 문제를 지금 읽어가지고 고민해보라고 하니, 그치? 글은 글이요. 그치? 그치? 그냥 식은 식이고, 그치? 여백은 여백이고, 이런 느낌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씩 파악하는 능력을 좀 길러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밑줄 쳐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요거.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일 때라는 저 문구에다가 밑줄을 빵 쳐야 돼요. 자, 왜냐면 이거 수능에 이런 표현 나온 게 최소한 6번 될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아이들이 뭐 어쩌라고? 저게 뭔데? 저거 가지고 뭘 하라는 건데? 이러고 그냥 못해. 자, 그래서 정말 이 표현이 뭘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다가 그림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결국에 OB라는 친구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그냥 O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B라는 점이 하나 있다라고 치자.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누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A라는 점이 하나가 있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표현은 딱 이거야. 여러분들, 지름이 주어져 있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너네 당연히 이 점을 지름의 양끝점과 연결해주고 싶은 것은 도형에서 당연한 기본 상식이잖아. 자,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확인해 줄 수가 있냐?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무조건 몇 도예요? 180도죠?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입니까? 90도죠? 제 말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말은 딱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OA라는 친구의 기울기와 AB라는 친구의 기울기가 서로 무슨 관계다? 수직 관계다. 제 말 이해돼요?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잘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너무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저거 읽자마자 O랑 B가 지름의 양끝점이네. A는 바로 위에 있는 점이네. 그러면 너네 둘이 연결한 거랑 너네 둘이 연결한 게 수직관계니까 OA라는 친구의 기울기랑 AB라는 친구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공부를 좀 덜 했던 친구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제 뭐 곡선도 그리고 원도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나죠.
자, 제 말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거 바로 이렇게 뽑을 거야. 5a라는 친구와 5b라는 친구의 기울기 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저 그러면 다음부터 이 문제 나왔을 때 저 이거 바로 이렇게 쓸 건데 그때 이제 흐리멍텅한 눈으로 저 쳐다보시면 저 못 도와드립니다. 복습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저 문구는 무슨 뜻인지 다 이해했으니까 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원은 필요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위에 있는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3참수가 있고요. 0,0에서 곡선 fx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뭐 3참수니까 대충 그릴 겁니다.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어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뭐 대충 꼬불꼬불 생긴 것처럼 그려줄게요. 대충 그릴게. 됐지? 자, 그 다음 문제에서 0,0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 0,0이 이 곡선 위에 어느 한 점에 있겠죠? 그치? 자, 그럼 뭐 대충 찍읍시다. 0,0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하세요. 됐죠? 저는 뭐 그냥 여기다가 할게요. 접선 그리기 쉽게. 됐지? 자, 그래서 0,0이 있고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다시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자? A라고 부르자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걸 그리는 순간 이거 3참수와 세근의 합이 유지된다라는 그 그림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그거 쓸 수 있지? 자, 그럼 한번 바로 써볼게. 자, 이 친구의 x좌표가 0이니까 0은 2번 카운트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이 친구의 x좌표 모르니까 a라고 합시다. 됐죠? 근데 세근의 합은 최고창 개수와 이 친구를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지? 세근의 합은 a가 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a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x좌표는 a가 된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세근의 합이 a로 유지되니까. 내 말 이해돼 지금? 됐죠?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y좌표도 구해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그치?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띵띵 날아가고 2a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2a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었냐면 A에서의 접선과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냥 A라는 지역에서 내가 접선을 그어가지고 X축은 이쪽에 걸렸을 테니까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B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한 거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5A의 기울기와 5B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이 문구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5A의 기울기부터 구해줄 거예요. 자, 근데 5A의 기울기는 0에서의 접선이기도 하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줘도 되는 거 맞아요?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0에서의 미분계수 한 번만 구해볼까요? 0에서의 미분계수. 자, 얘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어주면 2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2네?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줘야 되겠지. 그래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 수직관계죠.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잖아. A에서의 접선이기도 하니까 이 직선이. 그럼 F'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것만 식 세워주면 A값 나왔나? A값 나오는 거죠. 자, 제 말 이해돼요? 혹시 어려워? 지금 이해되지? 따라왔지? 그치? 그래서 A값 찾아주면 다 끝나는 거야. A값 찾아주면 직선 세울 수 있잖아. 그럼 직선 세워가지고 X절편 못 구해? 그럼 좀 심각하지? 그치? X절편 구해줄 수 있지? 그쵸?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들 사이 거리 구해줄 수 있고 다 점 다 아니까 얘네들 사이 거리도 구해줄 수 있어 없어? 구해줄 수 있잖아. 둘이 곱하면 끝.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세실근의 합이 유지된다는 걸 꽤 모르시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또는 알아도 못 써. 알아도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지를 몰라. 그럼 안 되지. 그럼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잘 정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씁시다. 됐죠?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맡겨도 될까요? 그치? F'A 여기다가 미분해서 A 넣으라고. 그치? 그러면 A 값 2개 나올 건데 A가 루트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하나로 결정돼.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진짜 복습해야 돼. 알았지? 너네 나중에 내가 막 킬러도 연습시킬 거란 말이야. 중킬러. 근데 그때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멈칫멈칫거리면 힘들어. 그리고 요즘 수능은 공통이 어려워지는 추세야. 그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능이잖아. 마지막 수능이어가지고 원래 마지막 수능에선 지랄을 해. 평가들이. 원래 그래요. 선생님 때가 처음으로 수능이 AB형 세대였거든요. 수능이 AB형이었을 때인 그 시절 아세요? 국어 AB, 수학 AB, 영어 AB야. 그래서 자기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수능이었어요. 선생님 때. 획기적인 수능이었지. 근데 올 A를 선택하면 A가 쉬운 거야. 올 A를 선택하면 이제 우리 선생님 지역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근데 우리 대학이라는 건 항상 서울이 가장 높고, 그치?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좀 낮아진 건 사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변방을 돌아야 돼요. 그치? A를 선택한 친구들. 그치? 그럼 이렇게 변방을 북한은 아니고. 그치? 그쵸? 이렇게 변방을 돕니다. 그치? 그 다음에 B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오는 거죠. 이제 약간 충북, 대전, 이제 경기도. 이렇게 오는 거고, B를 2개 선택하면 이제 서울권을 쓸 수 있는 이런 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뭐 하려고 했었지?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정신이 없죠? 뭐라고? 마지막 수능. 그래. 다현아 고맙다. 다현이구나? 그치? 다현아 고마워. 그치? 또 헛소리 할 뻔했어. 마지막 수능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이제 아이들 수능이 너네처럼 딱 똑같이 그냥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외국어 영역 이렇게 있었고, 선생님 때부터 이제 A, B형 수능 세대로 바뀌었는데 이때 진짜 지랄을 했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 이때 난리가 나가지고 재수자들이 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2배 폭증. 그래서 나도 재수거든요, 이때. 제가 망했거든요, 이때. 2013년도 수능. 제가 망했습니다. 조졌어. 3, 2, 블라블라. 조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넘어왔던 세대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세대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엄청 수능 어려웠다고 했던 게 2018년도 수능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수능 검색해보시면은 또 지랄 맞은 수능이야. 걔네는 심지어 다 어려웠어. 국영수, 탐구 다 어려웠거든? 근데 이때가 왜 어려웠었냐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개정교육과정으로 내는 해였거든. 선택 과목, 이거 과목 이런 식의 분리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발표하는 그런 뭐 세대였었어. 그러면서 이때 어려웠었고 2020년도 한번 어려웠었고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수능 트렌드가 바뀌는 시점에서 수능이 가장 어려워질 때가 많은데 우리도 내년에는 정말 수능 트렌드가 바뀌잖아. 올해 진짜 지랄할 수도 있어. 올해 진짜 지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나는 목표가 그냥 11, 12번 정도 풀고 끝나면 되는데 왜 선생님이 너무 과하게 막 13, 14까지 요구하시지?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동안의 13, 14가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11, 12일 수도 있다. 알았죠? 6월 나오기 전까지는 몰라. 알았죠? 또 막 정부도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힘써서 만드는 수능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 킬러 문제급은 아니지만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를 좀 풀어볼 건데 우리 앞쪽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생각보다 이걸 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몇 번이냐면 그 6, 7, 8번에 속해져 있는 문제 요 스타일 문제를 하나를 좀 못해가지고 요거는 빠르게 캐치를 할 거고 저랑은 7번 문제 하나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11번 문제. 요게 꽤 킬러였죠. 11번 문제 요렇게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고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거 문제를 잘 못 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문제 읽을 시간만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문제 읽어보시죠.
진짜 쉬운 문제잖아. 근데 이게 사설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작년에 대성 더프, 종로는 이제 더프 시험이랑 종로 시험을 좀 보거든요. 매달 이제 볼 건데 더프에서도 18번인가? 이렇게 나왔어.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인데 오답률이 미친 거야. 오답률 난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유형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잠깐 점검하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솔직히 바로 풀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그렇지. 임의로 점 잡은 다음에 그게 첫 번째 순위. 그리고 문제에서 접선을 뭐로 줬어? mx 더하기 8로 줬으니까 기울기 얼마로 준 거야? m이라고 줬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f't는 m이다 라는 식 하나 세워줘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t라는 지점에서 접선을 세웠을 때 진짜로 y절편값도 얼마로 나와줘야 돼? 8로 나와줘야죠. 이것만 쓰면은 이거 왜 줬겠어? 8 써야지. 그치? 심심해서 8 준 거 아니잖아. 그쵸? 너의 t에서의 접선이 너다라는 거니까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세운 게 정확하게 너랑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저 친구가 말한 대로 접점좌표부터 잡는 겁니다. 자, 접점좌표 t, ft.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 t에서의 미분계수 값이 얼마다? m이다. 이거 하나 뽑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t에서의 미분계수 세워보시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라고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거는 m이다. 이렇게 하나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y절편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8이어야 한다고. 제곱 왜 이러는 거야? 그치. 난리가 났네. 그치.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4t. 또 답 안 나온다고 울었다 또. 그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y절편값 세워줘야 되니까 직방 빠르게 세워봅시다. 자,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는 t에서의 미분계수 m, x-t, 그 다음 더하기 ft 이렇게 세워주셔도 되고요. 또는 m을 얘로 대체해도 상관없어요.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y절편값만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mt 더하기 ft 이게 y절편값인 거 맞죠? 됐죠? 이 친구의 값이 얼마여야 된다? 8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 연립만 하시면 됩니다. 연립. 됐지? 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연립이라는 거는 한 문자로 식을 통일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m이라는 친구를 얘로 바꿔주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띡 넣어주면 이 식은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식 세워볼게요. 자, 요 친구 3t제곱 마이너스 4t라는 친구에다가 t 한번 곱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ft니까 여기다가 t 집어넣어주시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제곱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게 8이야. 이렇게.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전개합시다. 얼마가 되냐면 2t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t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빼기 4는 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든 그 다음에 바로 t값이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t값은 2. 이렇게. 됐어? 조립제법 써도 되고요. 또는 이 정도는 이제 2인 거 보이긴 하잖아. 8 빼기 4가 4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t값은 2 이렇게 나오시는 거라고. 됐지? 그럼 t값 2인 거 아니까 m값 구해줄 수 있어 없어? m값 구해줄 수 있지. 쉽지. 끝.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 별표.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개형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지만 오늘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좀 같이 볼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3차 함수가 비율 관계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2대1 비율 관계 갖고 있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알고 있다면 좀 쉽게 풀리고요. 그 다음 3참수는 항상 점대칭 점을 가지는 곡선이다. 이거 모르시면 기본 개념 안 돼 있는 거야. 혹시 알고 계세요? 이것도 알고 계세요? 오케이. 그것만 알고 있어도 요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같이 한 번만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알았죠? 자, 우리 11번 문제 읽을 시간은 드려야 되겠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해봤나요? 자, 문제 읽어봤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문제 주신 게, 나 A랑 B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LM이라는 접선이 있는데 그 접선 모두 3K 제곱이라는 기울기를 가져라고 했죠? 그러면은 접점은 주지 않았지만 뭘 줬어? 접점은 주지 않았지만 뭘 줬어? 기울기 줬잖아. 그치? 기울기 줬으니까 내가 접점 좌표를 t라고 잡아버리면 접점을 t라고 잡아버리면 t에서의 미분계수값이 얼마여야 된다? 3k 제곱이어야 된다. 이 소리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 미분해서 t 넣어주셔야죠. 됐지?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x제곱 빼기 2kx이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t를 넣어주면 t제곱 빼기 2kt가 되실 건데 그게 3k 제곱이 돼야지. 이렇게. 그쵸? 이게 또 문자라고?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돼. 그치? 항상 기울기 주셨으면 하시고요. t제곱 빼기 2kt 빼기 3k 제곱은 0이다. 이 소리니까 3k랑 k 풀 이렇게 들어가겠네. 됐어요? 그럼 접점 좌표가 마이너스 k인 거 하나랑 3k인 거 하나 이렇게 있다. 이 소리야. 자, 됐어. 그러면 A랑 B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죠. 너의 접점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K. 너의 접점 좌표는 얼마? 3K.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극대극소 찾는 거 알고 계세요? 미분해가지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극소 가지는 거 확인되시잖아요? 지금 방금 미분해놨죠? 그럼 이 친구가 0이다라는 거 딱 세워주시면은 0과 2K에서 극대 극소 가진다라는 것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극대 지점은 0, 극소 지점은 2K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잘 들어줘. 거의 끝나. 자, 문제에서 fx라는 친구와 접하면서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거기다가 밑줄 쳐.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 이게 무슨 뜻이야? 그치, 기울기가 0이다.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 소리죠. 그럼 너네 어떤 점에서 접선 그어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치, 극대극소지. 그게 극대극소 찾는 원칙이기도 하잖아. 미분계수 0인 지점 찾기.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하나 그려주세요. 이 소리고.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자,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점들은 좀 체크해주자. 이런 점들을 체크해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점들 체크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세실근합은 항상 유지된다. 이거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0 두 번 더해주고 이 친구 더해줬을 때 세근의 합이 3K인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3K 이렇게 잡아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괜찮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K. 자, 맞아요. 2K 두 번 더해주고 마이너스 K 한 번 더해줘야 세싱글 합 3K 나오니까.
그런데 이 막K랑 3K가 다 무슨 점이야? 내가 찾고 싶던 A, B였잖아. 자,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요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자 이 소리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가로 길이 알아야 되고 세로 길이 알아야 되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찾아올 수 있다면 찾아오기. 알았죠? 힌트는 기울기를 쓰면 좀 쉽다. 알았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 이렇게 세실근합 같은 거 진짜 잘 쓰지. 엄청 많이 쓰지. 이런 거 계속 쓰는 거야, 여러분. 알았죠? 바로바로 쓰세요. 직선과 함수의 교점. 특히 3차 함수에서는 성립하니까. 됐죠? 오케이. 끝.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숙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숙제는 일단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풀어오세요. 근데 내가 1번부터 10번까지 풀었을 때 어렵다. 그럼 뭐하라? 종로 문제 풀어오세요. 자, 그 다음 11번 고민해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13번도 하나 고민해 오세요. 다음 시간에 풀이 시간 안 드릴 거거든요. 13번 고민해 오시고요. 자, 그 다음 16번 고민해 오세요. 동그라미 쳐. 16번 고민해 오시고요. 자, 그 다음 18, 19는 당연히 복습하셔야 되겠죠? 자, 제 말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22번 하나 고민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고생했어요. 얼른 가. 미안해.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었다.